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시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83,800원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음봉을 기록했죠. 예, 연속 3일 동안 지금 음봉을 기록했고, 개인들의 수급이 좀 많이 몰리고 있고, 이 개인들의 수급이 제가 봤을 때는 단타성 매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제 이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제 단타로 좀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또 오늘 추가적으로 시젠 분기 배당, 여러분 아시다시피 분기 배당이 오늘까지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한해서 배당을 줍니다만, 골리락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고가에 5.8%까지 올라갔죠.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배당으로 인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고 배당 성향도 조금 있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약간 더 가미가 된 거지. 이 시젠이라는 종목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당주가 아닙니다. 배당주도 아닐 뿐더러 시젠을 누가 배당을 기대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이게 들어와 있는데 이제 배당을 준다고 하고 분기 배당을 준다고 하니까 좋은 거지. 우리가 뭐 KTNG라든지 뭐 아니면 뭐 SK텔레콤, 삼성전자라든지 뭐 그런 뭐 증권사, 은행업 이런 거랑 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고, 과거 우리 1년치 배당락을 봤을 때 한 3% 정도 떨어졌거든요. 이때도 배당락 전에는 물론 양봉을 기록했지만 그 다음날 전형적인 배당주와는 좀 다르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일 또 어느 정도 뭐 음봉이 나올지 양봉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떨어진다고 해도 지금 이 저점 82,000원만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준다면 차트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델타 변이라는 이 이슈가 끝나지 않은 상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시작한 느낌이 좀 듭니다. 특히나 이제 델타 플러스 변이라는 게 백신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서서히.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호주라든지 이렇게 청정 지역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델타 플러스 변이에 대해서 이슈화되고 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델타 플러스, 델타 변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끝나지 않았고요. 거기에 따른 주가 반등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최소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전고점인 골리락 위에 12만 원까지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상승을 주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최소한 241선 위에서 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 위에부터는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고요. 그 시젠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이슈, 그런 것들을 터뜨려 줘야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의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배당인데, 배당률이 어떻게 얼마 정도 줄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한 1% 정도라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투자자별 보시면,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개인이 들어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단타성 매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양쪽으로 매도를 쳤습니다. 연기금 소량 들어왔고 금융투자 조금 들어왔는데, 두 기관에서 어쨌든 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많이 떨어뜨렸고, 5%까지 상승했던 게 장 막판이 되면서 음봉을 기록했던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아직까지 차트상으로 봤을 때 크게 뭐 무너진 차트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241선을 강력하게 뚫어줄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지만,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 이 재료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 위험성, 이 리스크,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진단키트주 쪽에 사람들의 인식이 좀 많이 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이 오늘 조금 괜찮았습니다. 플러스 0.57%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특징 뉴스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즌 첫 중간 배당으로 이제 상승세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바이오주에서 이렇게 배당을
중간 배당, 분기 배당을 해주는 회사가 시젠이 유일하죠. 시젠이 이렇게 주주들을 신경을 나름 쓰고 있는 회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공매도의 타겟이 되고, 최근에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눌리긴 했지만 시젠의 가치는 지금 충분히 저평가 상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젠이 올해 처음으로 중간 배당에 나서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오전장 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올해 시젠이 상장 이후에 첫 분기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장막판에 좀 눌리면서 좀 아쉽게 됐고, 자, 상반기 중간 배당 기준일은 30일인데 이틀 전인 오늘까지 이제 해당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배당 락이 발생을 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배당주들처럼 그렇게 급락은 보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면 공매도들의 또 장난질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상적인 주가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급락은 사실은 나오면 안 되고 나와서도 안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세에 지금 코로나주 쪽으로 수급이 몰렸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조금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나 이제 개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진단키트 대장주 시젠이 주가가 급등을 했었지만 어쨌든 눌렸고요. 최근에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 브라질, 인도, 덴마크, 세계 각국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팩트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델타 변이 확진자 일주일 새 70명이 늘었고 17개국 변이 유행국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주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이제 시작을 한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계속 세워야 된다고 제가 영상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열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역 체제를 갖춰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자,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델타형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이쪽에서도 지금 델타형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이것들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리스크를 최소한 감소를 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델타 플러스가 지금 돌연변이가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백신을 지금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지금 전문가들의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가를 떠나서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위기론이 슬며시 고개를 들고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진단키트 주에게는 아무래도 이제 호재성 기사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델타 플러스 변이는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에 지금 K417N이라는 돌연 변이까지 갖고 있다고 하죠. 이 때문에 델타 플러스 변이가 백신을 무력화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지 백신에 대한 무력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게 또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다. 인도 보건당국은 현재 접종 중인 코로나 백신이 델타 플러스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만에 하나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에 효과가 높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또다시 방역 체제를 싹 다 바꿔야 된다.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시젠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주가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이 백신이 통하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진단키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도 아직까지 내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영국이야 지금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었지만 호주가 사실은 청정국이었거든요. 근데 호주도 봉쇄, 덴마크도 델타 플러스로 변이, 이게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우리가 우수국으로 알고 있던 그런 나라들도 한순간에 방심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많이 이제 그 나라에 많이 퍼졌죠.
근데 지금 이 영국은 지금 말할 것 없이 호주, 덴마크 이런 쪽에서도 지금 델타 플러스 변이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 내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하지 않고요. 이 시즌이 유럽의 점유율이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특히 이탈리아나 이쪽은 당연히 뭐 여러분도 아시는 거와 같이 점유율이 높고 최근에 남미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시즌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사실은 좀 호재긴 한데 전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적인 우리 인간이 생활하기에는 엄청난 불편한 그런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코로나가 작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이 올해 말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써 7월 달입니다. 7월 달인데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반년 동안 이 코로나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백신도 지금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맞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이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백신을 뚫는다고 한다면 백신 또한 다시 임상 실험을 거치고 새로운 백신을 내놓지 않으면 전 세계 인류가 또다시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저도 사실 바라거든요. 저도 시즌 주주긴 하지만 정말 그런 뭐 팬데믹이 와버리면 주가가 무슨 소용이고 뭐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래 돼버리면 그런 것만큼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방역 수칙 좀 잘 지켜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 피해를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시장에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초기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지금 시장에서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팩트고요. 아직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시장에 반영이 100% 되지 않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보고 이런 뉴스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내일 배당락이긴 한데 시즌이 배당주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급락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내일 하루 어떻게 되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시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